네, 안녕하십니까. 이면수 시의원입니다.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와 안심통학버스 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르스타디움 활성화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프로축구단 유치로 미르스타디움 활성화, 시장님 공약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게 프로축구단 창단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르스타디움 운영 현황을 보면은 프로축구단 창단은 먼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 경기장인 미르스타디움과 보조 경기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장님, 현재 미르스타디움은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 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주차장 문제로 주차장과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열악한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는 반다비 체육관 설립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1650년 이상 주차장이 확보되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되고 대중교통 불편 문제는 녹록지 않죠. 예. 거기에 경전철역이라도 미리 세워져 있었으면 좀 나으련만 지금은 역 하나 세우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반다비 체육센터가 소규모도 아니고 그 규모에 따른 주차장이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장애인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장애인 주차장 대수가 확보되어야지 주 경기장의 그런 근본적인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미르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우리는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하 3층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상 3층과 1,300억 원가량 들어가는 그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그걸 통해서 주차장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 공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것이고요. 당연히 장애인이 주차할 공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165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미르스타디움에서 꼭 갖춰야 할 주차 면수보다 상당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기존 시설주처럼 이런 주차장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부탁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사진 주십시오. 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추가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이용자 불편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 완료되었고 24년 1분기 편의시설 개선사업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물었더니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조 경기장 이대로 방치해 두실 건가요? 보조 경기장 문제는 아마 보고가 된 대로 이 스탠드도 좀 만들고 햇볕 가리는 시설도 만들고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에 또 편차가 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건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실 거고 이제 과연 그 우선순위에서 이 시설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우리 내부에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보조 경기장에 지금 올해에 그 열린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 그 스탠드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한 예산을
좀 더 급한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현재 보조 경기장을 사용하는 용인 시민과 다수 이용하는 유소년들은 이런 관중석도 없이 의자도 없는 햇빛과 비바람을 막지 못하는 임시로 만들어진 천막 안에서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용인을 대표하는 운동장의 보조 경기장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제3항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정녕 보조 경기장을 포함한 미르 스타디움 활성화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미르 스타디움을 보조 경기장 스탠드 만든다고 활성화됩니까? 네.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행감에서 이야기하신 거 당연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저도 답변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지 예산은 얼마나 필요할지 그 예산의 우선순위가 정말 타당한지 이런 건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신 것처럼 뭐 스탠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저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어떤 이런 즉각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계획과 그 실행이 바탕이 되어야 미르 스타디움이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공시설 배치, 보조 경기장과 또 새로 지어질 시설 등에 있어서 깊은 고민과 폭넓은 구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공공시설 배치를 했죠. 8월에 차량 등록 사업소 이전을 해서 거기서 과거의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우리 공직자들 여러 가지 불편도 덜어드렸고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고 계신데 지금 만족도가 과거의 차량 등록 사업소보다는 미르 스타디움 그 공간이 훨씬 높다는 보고도 받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편의 시설도 같이 내년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미르 스타디움이 지금 스포츠 시설로만 우리가 활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이제 공공시설 배치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의 역량이 충분하시니 여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회와 소통해 주시면 적극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안심통학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정 답변에서 지난해와 올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를 감안하면 내년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요조사의 안심통학버스 사업이 충분한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차례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하신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 학생들의 통학 안전 이거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제일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85개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6차례에 걸쳐서 다 만났고 학교별 이야기 들었고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 승하차 베이 같은 거 벌써 만든 것도 있고 그 이후에 학부모님 관점은 또 교장 선생님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185개 초중교 학부모 회장님들도 또 6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우리 통학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학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안전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 책정된 예산 19억에서 집행 잔액이 벌써 5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미달하는 측면도 있고 또 위치상 좀 부적절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우리하고 협의 과정에서 당초 22억 9천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조정하면서 지금 19억으로 내렸는데 지금 올해의 생각한 대로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 내년에도 지금 19억이 다 소요가 될지 다 소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만약에 수요가 이제 더 많이 생겨서 더 지원을 해야 한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적극 도와주시리라고 믿지만 추경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요에 응답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통학 안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뭐 어떤 그 추경이나 이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현장감이 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아니요, 제가 일단은 그 계약 방식을 이렇게 먼저 편성을 말씀을 하고, 드릴게요. 네, 네. 네. 그 안심통학버스 사업은 그 계약 방식이 연초에 학교별로 일괄 계약 방식으로 버스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약이 일괄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 계약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작년과 올해 학교들의 증차나 신설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계약이 안 돼서 그 잔액이 남아 있던 것이었고요. 당연히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은 최소화해야겠죠. 그러나 어느 사업이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추경을 이야기하셨는데 안심통학버스 사업은 특성상 중간 계약으로 버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경 반영보다는 사업 총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하여 시작하여야 사업의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는 지난 사업에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적극 행정하지 않고 향후에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지금 수요조사한 것을 무시하고 추경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 타당합니까? 저는 그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소극 행정을 했다는 지적에 결코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 3개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원되다가 기업이 지원하다가 끊겼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통학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만약에 시가 소극적이었다면 그렇게 조정에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소극 행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 안전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니까 의원님들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계약 문제 우리 국장이 좀 더 자세히 답변하시죠. 지금 계약 문제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인 이제 계약의 문제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한 시기에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뭐 계약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수요 대비 공급량 부족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승하차 구역이 이제 불편해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그다음에 계약 차액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 뭐 그다음에 계약이 체결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이제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19억 8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교육청과 충분히 지금 협의를 한 부분이고, 학교 측과도 현장 확인을 통해서 버스 유형, 중형, 대형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가면서 최대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하고 협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간담회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런 좀 안 되는 부분 또한 간담회나 아니면 그 간담회에 참여하셨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부모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그 예산이 지금 증액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고 내년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안심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또 줄이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산 확정 과정은 지금 교육청하고 용인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 과정을 또 거쳐야 됩니다. 도교육청 과정, 심의위원회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 그런 지금 중간 단계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중간 단계에서 결정된 예산을 확정됐다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도교육청의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 금액을 통하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통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계속 교육청이랑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청이랑 학부모님들 간담회 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용인시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서로의 입장 차이에 이제 한쪽 입장만 받아들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재차 확인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계약적인 부분이라든가 협의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과도 조금 소통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하나 궁금한데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금 28개교 하고 올해 8개 했죠? 28개교.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2개교로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소극이 아닙니다. 적극입니다. 네. 적극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학교별 현안 해결에 팔 걷어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안심통학버스는 궁극적인 해결법이 아닌 대안이라는 것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근거리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게 어렵다면 안심통학버스 없이도 학생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정비와 통학하는 길이 부모의 걱정에서 덜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안심통학버스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시장님과 학부모님들의 약속이 곡해되지 않도록 안심통학버스 사업 예산 확대를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적극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용인 초등학교도 방문을 해서 거기 골목길 아마 용인초 나오신 우리 공직자들도 계실 거고 한데 거기 승하차 베이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 승하차 베이 장소를 제가 지목을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그 학교 그 체육관 옆에 담벼락을 좀 허물고 승하차 베이를 만듭니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할 생각이고 역대 시장 중에 교장 선생님과 전부 간담회 한 분은 시장은 저고요. 예,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들 다 만난 시장도 제가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예. 네, 그런 부분 칭찬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안전 통학을 위한 통학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